9월 30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오늘 강원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고 영서 지역은 아침에 안개가 많고 낮 동안 구름이 많겠습니다. 강원 지역 오늘 오전 최저 기온은 14도, 최고 기온은 29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19도, 습도는 94%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위기에 내몰린 강원도 내 자영업자들이 생존권 보장과 영업시간 연장 등을 촉구하며 또다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거리로 나선 자영업자들의 1인 시위, 이유와 또 대책에 대해서 들어보고요. 또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 문제 해소를 위해 사회공헌 아이디어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진행된 아이디어 대회에 어떤 사업들이 제안됐는지 리포터 코너에서 알아보고요. 또 평창군 반다비스 실업 야구팀이 올 2월 창립되면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활동 상황과 또 올해 행사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주시와 한국관광공사가 10월 한 달간 전통시장 가는 달 이벤트를 추진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원주 시티투어버스 탑승객과 강원 가명 한복체험 관광객에게 전통시장 관광바우처 5,000원권 1인 1매를 증정하고 전통시장 방문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관광바우처는 중앙시장, 자유시장, 중앙시민전통시장, 문화의 거리 등에서 10월 한 달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폭우와 상태를 앞두고 있는 흥성군 폐기물 매립장 증설 공사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23년 2월까지 국비 28억 원, 구비 19억 원 등 총 사업비 95억 원을 들여 추진됩니다. 현행 매립장 인근터 15,124제곱미터에 13만 1,200제곱미터 규모의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시설 용량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영월군은 내달 2일부터 3주 동안 영월읍 3옥 1리 먹골마을 붉은 메밀꽃밭을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동강 붉은 메밀꽃밭은 8만 2천 제곱미터 규모로 2019년 시범 운영을 시작해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3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생존권 보장과 영업시간 연장 등을 촉구하며 또다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른 자영업자 1인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소식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조재현 공동대표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조재현 대표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거리두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7월 14일경 처음으로 자영업자 차량 시위가 진행된 데 이어서 이번에 또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또 1인 시위를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작년 2월에 저희 우리나라의 코로나 발발 이후로 3월 달부터 저희 행정명령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집합 제한이나 집합 금지, 시설물들에 대한 영업 정지라든가 영업 제한을 하는 행정명령이 있었고요.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전염병에 대한 부분들을 국민 건강 관리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이게 올해까지 이어지고 지금 1년 6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장기화로 이제는 저희도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영업을 못하다 보니까 월세를 임대료를 못 내고 유지비가 계속 마이너스가 됐고요. 이 부분들이 대출로 이어졌고 또 대출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불합리한 방역 정책이나 그리고 희생만을 강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1월 달에 이제 저희가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자영업자 비대위 발족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7월 달에 완화 이제 책임이나 자율 이라는 명목하에 좀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의 정부 약속이 있었는데
더블링이 되면서 가장 강력한 조치가 시행이 됐죠. 그래서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할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목소리를 내야겠다라는 시점이 7월 초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1인 시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 1인 시위라고 자율 참여를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하셔서 뭐 이제 각자의 차 안에서 목소리를 내는 그 차량 시위가 이어졌고요. 이게 지금 5차례 정도 이어졌고 지금은 각 업종별로도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손실보상법에 제외되어 있는 많은 업종들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지난 소급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되게 불합리한 그 과정으로 그 행정명령 받진 않았지만 인원 제한만으로 집합 금지 상태에 있는 업종들이 매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업종들이 각자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다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뭐 지금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직접 뭐 얘기를 들어야만 알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가 얘기 전해 듣는 것보다는 직접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더 절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그 조지현 대표께서는 어떤 영업을 하고 계시고 지금 또 어떤 상황인지. 그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라고 하면 요식업이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아시고 계시는데요. 이 외에도 저는 파티룸이라고 하는 공간 대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공간을 한 팀에게 단독 대관을 해주고 예약으로 운영하는 펜션 같은 곳인데요. 저희가 작년 12월 23일부터 집합 금지 명령을 받고 단 한 명의 확진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 7월 달까지도 계속 집합 제한, 시간 제한에 있었는데 제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부가세 신고를 한 게 있는데요. 6개월 동안에 총 매출이 1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팀이 있을까 말까 한 상황이었고 이외에 저희 뭐 회원분들 중에 예물을 팔아서 임대료를 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 6개월 전 얘기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뭐 대출이 안 돼서 사실은 지금 집계되어 있는 게 저희 자영업자들 빚이 코로나 지금 집계 66조가 넘는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뭐 그러니까 사금융권이나 아니면 지인에게 뭐 이제 빌린 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계가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자영업자들 뭐 살다 보면은 동생이 자영업을 할 수도 있고 언니가 할 수도 있고 또 뭐 동생의 또 부인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 연관돼 있다 보니까 우리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또 지인들, 언니들, 누나, 엄마, 아버지들이 조금씩 또 생활비 보태주고 또 이자 내주고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말 전 국민들의 정말 그 어려움이 같이 동반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부에서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 뭐 다음 달 8일경부터 또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좀 계획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정부의 이런 지원책이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8일날 손실보상위원회를 결성을 하고 10월 말일부터 지급을 하겠다라는 계획 발표가 있기는 했는데요. 그 손실보상 관련해서도 법 안에 지금 행정명령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시간 제한에 대한 부분까지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인원 제한으로 그 고통받으시는 분들, 또 영업을 못하는 상태의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이외에 예를 들면 뭐 실외체육시설 같은 경우 시간 제한이 없긴 하지만 2명이서 야구를 할 수는 없다거나 풋살을 할 수는 없다거나 그러면 아예 지금 영업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죠. 이 외에도 많은 또 업종들이 그러하고 또 그 면적당 제한에 대한 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그 제한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리고 그 외에 뭐 이제 일부 그 규제들 그 집중 규제들이 있거든요. 이게 제외된 상황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고 사실은 지금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든 이유는 지난 행정명령에 대한 영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빚이 쌓여 있는 상황 때문이거든요. 근데 소급 적용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7월 8일 이 시행 이후부터의 과정만 지금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당장은
아니라 이게 회복을 하려면 네. 저희가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 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복구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좀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 영업을 부분들 해야 되게 뭐 한 푼이라도 벌어야 빚도 갚을 수 있고 할 텐데 전혀 맞습니다. 네네. 영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자영업자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저희가 지금 근본적으로는 지금 당장의 상황을 위해서는 대출이 시급하고요. 네. 네, 지금 당장 유지를 해야 하고 또 이제 뭐 하기 위한 바탕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그리고 이번에 정부 지원 대책 그 대출에 대한 부분들 6개월 그 연장을 말씀을 유예를 시켜주기는 했어요. 내년 3월까지로 시켜주기는 했는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부분은 저희가 당장에 이 대출만으로는 지금 사실 지난 빚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갚을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당장은 그러하고요.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는 보상이 필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손실보상법이 너무 이게 적은 부분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영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거리두기가 아시다시피 전체 확진자 중에 20%밖에 안 나오는 저희 시설 쪽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게 저희가 주장하는 바가 아예 저희 방역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방역은 더 강화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강화하면서 영업은 하자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지금 20%에 집중되어 있는 이 시설 관리 중점의 관리가 아니라 생활 방역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위자 중심 관리. 사실은 저희가 10시에 영업을 끝내고 나와서 보면 요즘 공원에서 음주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어차피 하실 분들은 본인의 권리들을 찾아가시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행위자가 마스크를 벗지 못하게끔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이걸 시설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다 보면 양쪽에 다 이제 리스크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방역 관리 그리고 지금 확진자 카운팅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예방 차원인 부분이고 델타 바이러스가 나오기 전에 이 데이터들을 갖고 만든 거리두기 방식이거든요. 지금은 확진자를 0으로 만들 수 없다라고 하면 이제 위중증자, 그러니까 중증 환자를 위중증자로 넘어가지 않게 만드는 치명률 중심의 관리들, 의료 체계에 좀 더 집중 관리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이제 책임만을 계속 강요하는 자영업자들의 시설 관리에서 전체적인 생활 방역 관리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어느 정도 영업권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또 지금 당장에 필요한 상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출로 막고 있는 상황에 빚만 쌓여가고 또 영업은 안 되고 손실 보상이 좀 제대로 이루어진 가운데 또 영업 연장 또 우리 자영업자의 영업을 제대로 한다면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1인 휴여가 이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 빨리 좀 빠른 소식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목이 메어서 말을 못 이어가고 계신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빨리 네, 좀 감사합니다. 극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조재현 공동대표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지금 시각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 문제 해소를 위해 사회공헌 아이디어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이 제안됐다고 하는데 이 소식 추인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사회공헌 파트너 매칭데이라고 했는데 어떤 행사입니까? 네, 지난 7일 원주시가 주최하고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 원주 사회복지 대축제가 개최됐는데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사회공헌 파트너 매칭데이를 진행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와 사회공헌에 관심 있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을 이어주는 행사인데요. 이 사회공헌 파트너 매칭데이의 일환으로 사회공헌 아이디어 대회가 열렸습니다. 지역 사회 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제안됐는데요. 많은 사회복지단체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노인, 아동복지 등의 다양한 사업 분야 중에 총 10개의 사회공헌 아이디어가 이 매칭데이의 최종 사업으로 선정됐는데요. 이 중에 4개 팀이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됐습니다. 원주사회복지협의회 고범진 주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원주의 사회공헌을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원주 사회공헌 파트너 매칭데이는 사회복지 현장의 실무자들로부터 지역사회 문제 현안을 발굴하고 해당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도출하여 사회공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업들에게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7일 원주시청 다목적 홀에서 개최된 원주 사회공헌 파트너 매칭데이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10개소와 사회공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8개소가 참여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안된 아이디어는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네, 다양한 아이디어 중에 4가지 아이디어가 우수 아이디어 상과 상금을 받았는데요. 이번 대회에 후원처로 참가한 기관들이 이 제안된 사업들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후원처와 사업을 제안한 기관이 매칭되면 후원처가 지원하는 사업비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최우수상은 원주시 장애인복지관의 아이디어가 수상했습니다. 장애인이나 외국인과 같이 지역사회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사업인데요. 구호 대신 그림 글자판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AAC 의사소통판을 보급하고 교육을 확대하는 사업이고요. 이어서 원주시 아이행복마을의 아이디어가 우수상을 수상했는데요. 태장동 지역의 저소득 사각지대 아동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원데이 클래스, 주민사랑방, 크리스마스 파티와 같은 다양한 또 질 높은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이번 아이디어 대회를 통해서 사회가 지역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었는데요. 후원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아이디어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의미가 깊습니다.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 고범진 주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사회복지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사회복지란 모든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원주 사회공헌 파트너 매칭데이 행사를 준비하고 또 제안하기까지의 많은 분들의 노력과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결실을 맺어서 좀 더 살기 좋은 지역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원주 시민분들, 기업, 공단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후원 기관들도 사업에 대해서 더 알아볼 수 있다고요? 네, 이번 사회공헌 파트너 매칭데이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담은 원주 사회공헌 제안집 책자가 발간될 예정인데요. 이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사회 후원 활동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후원 기업들이 이 책자를 확인한다면 원주의 사회 문제 현안과 이에 대한 공헌 아이디어를 알아보는 데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예,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 소식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스포츠의 도시 평창군에서 올 2월 평창 반다비스 야구단이 창립됐는데요. 경기 준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강원 평창 반다비스 야구단의 우승화 대표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우승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올 2월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평창 반다비스가 창립이 됐는데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됐습니까?
네. 평창 반다비스의 탄생과 조직을 보면 지난해 창단팀으로 여러 가지 현황들로 어려움을 겪던 강원 도민야구단이 연고지 2년 이전 계획에 따라 성인야구단 창단을 추진하고 있던 평창군 야구협회와 강원 도민야구단이 합의하에 법인 형태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발기인으로는 평창군 야구협회와 강원 도민야구단 임원진으로 구성되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는 많이 열리지 않고 있지만 대회에서 연습을 아주 많이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연습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평창 반다비스 홈구장은 평창군 평창읍 평창강 강변에 멋지게 자리 잡고 있는 정규 규격을 갖춘 평창야구장입니다. 평창야구장이 공식 명칭이지만 야구단에서는 해피 700 베이스볼 파크로 호칭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선수들 훈련은 해피 700 베이스볼 파크에서 진행되고 있고 코로나19 여파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선수단은 관할 지자체가 정하고 전달하는 사항들, 즉 방역 조치 등을 잘 이행하며 훈련에 임하고 있으며 평창군 야구 소프트볼 협회와 관련 기관 여러분들이 챙겨주심에 힘입어 난제가 생겨도 잘 풀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7월까지 진행되던 프로 구단들과의 교류전이 코로나 사태 악화로 정지가 되어 있어서 선수들의 전투력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서 아쉽겠군요. 예, 보기 너무 안쓰럽고 하지만 대학팀들과 또한 우리 실업 일부 팀들과 연습 경기 등을 통해서 분위기는 계속 이어가고 있어 다행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자마도 올해 1회 전국실업야구대회가 평창에서 개최될 예정이라 한창 준비 중이었다고 들었는데 네. 바로 어제 저녁 늦게 갑작스럽게 대회가 취소됐다는 연락이 왔다고요. 아이고 어쩌죠? 기대가 컸을 텐데 말이죠. 깜짝 놀라서 어제 밤 한숨 좀 못 잤는데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이겠죠. 예, 작년에도 코로나 문제로 천안대회 한 대회로 마무리를 했는데 네. 올해도 그냥 갈 수 없어서 우리 평창 그 야구협회 김창사 회장님한테 좀 건의를 했더니 네. 아주 쿨하게 대회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다 준비 끝나고 어저께 마지막 회의도 평창사 했는데 네. 저녁에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이유는 아마 코로나 네. 사태가 때문에 이 강원도가 아무래도 청정 지역을 자랑하고 관광 수익 사업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미리 방어적으로 정책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코로나 이런 게 먼저기 때문에 대회가 취소가 된다 해도 저희들은 그에 따르는 것이 풀리고 맞다고 보이기 때문에 따를 것이고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얼른 전국을 안정되게 찾아서 대회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구 경기는 좀 이렇게 뭉쳐서 하는 경기가 아니라 좀 뚝뚝 떨어져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하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이제 코앞인데 말이죠. 10월에 계획돼 있었잖아요. 이게 우리 평창 네. 안에 있는 선수들만 하면 괜찮은데 이제 타 시도에서 들어오는 선수들 그다음에 네. 그 가족들, 관계자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하겠군요. 네. 전국 실업 야구 대회이긴 하지만 네. 이번에 못하게 되면 그럼 내년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이게 잘 해서 네. 날씨가 아주 추워지기 전에 이게 좀 안정이 되고 어느 정도까지 안정이 된다면은 다시 열릴 확률이 다시 진행될 확률이 있습니다. 네. 자, 대회를 유치할 경우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텐데 모쪼록 코로나19가 빨리 안정화돼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우리 실업 야구팀들 경기도 좀 치러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평창 반다비스의 활동 계획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강원도민야구단 성인팀이 궤도 올리는데 3년 정도를 계획하고 시작했고요. 네. 올해하고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발전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쪼록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평창을 연고지로 하는 성인 야구팀을 가지고 있는 평창 국민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평창 반다비스의 활동 기대해 보겠고요.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 평창 반다비스 야구단의 우승화 대표였습니다. 9월 30일에 보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